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이낙연 대세론 그리고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반대 기류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 당권과 대권 분리라는 당원 규정이 이낙연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홍영표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개월 임기의 대권 도전 후보냐 아니면 24개월 임기를 완수하는 당권 유지 후보냐를 두고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면 임기 2년을 채우겠다라고 말을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결국 이낙연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나서는 게 좋지 않다는 여론이 일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대권과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히 정리하면 당권 그 대결 구도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 네. 이런 구도로 지금 이제 단순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던데 그럼 초점을 이낙연 의원한테 한번 맞춰보죠. 이낙연 의원은 반 이낙연 전선이 구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권에 도전하려고 할까?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약한 거죠. 당내 기반이 약해서 네. 7개월이지만 기반 뭐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잡은 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지금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높습니다. 사실은 당 대표 눈에 띌 일은 없는 거거든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조직이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당권을 잡은 다음에 대권 도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예. 김부겸 전 의원이 뭐 크게 카드를 던져버렸네요. 대권 도전 안 한다. 예, 쉽지 않을 상황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낙연 위원장이 지금까지 거쳐온 그 정치적인 루트를 보면 전남지사를 거쳤고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의도 국회 안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당내 그립을 좀 더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이 주변에서도 나오다 보니 이번에 당권을 잡고 가는 것이 대권과 훨씬 유리하다,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나간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을 요 몇 주 동안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이낙연 위원장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양 그 선택지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 지금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이 엄청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했다가 돼도 그렇지만 특히 떨어진다 그러면 네. 이건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출마하면 될 것이다. 당대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어떤 카드를 내면서 던져서 혹시나 또 그래 된다면 또 김부겸 의원은 전 의원은 대구에 가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동정표라는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요? 이낙연 이낙연 의원이 예. 당권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 합종 연행 같은 다른 사람하고 뭐 연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낙연 위원장이 나온다면 당권을 쥐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다음 스텝인 대권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내 선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검증하고 후보 그렇죠. 간의 논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실 당 내에서 싸우는 모양새가 자칫 향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피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당권 있다. 싸움은 보면 저희가 기억을 이제 박지원 문재인 대표 했었었나요? 그 당시도 그렇고 상당히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대권까지는 아니겠지만 당권 도전하는 것도 당내에서 상당히 싸움이 세거든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제갈량이 북벌을 하기 전에 남만을 먼저 정벌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먼저 안에 내부 집안 정리를 하고 향후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저는 그 당권을 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물론 근데 제가 이낙연 위원장은 아니니까요. 뭐 잘 판단하시겠죠. 옆에 훌륭한 참모들이 있을 테니까. 결론이 그겁니까? 저희가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을 지금 휘감고 있는 그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불안감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에서의 불안감이냐면
역대 총리가 그러니까 그 차기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다가 낙마를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불안감,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어떤 당권 도전은 대권 구도 속에서 이제 봐야만이 어떤 그 맞습니다.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역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당권 도전 안 하고 그냥 평의원으로 계속 지낸다고 한다면 과연 차기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급격히 쇠퇴를 하게 될 것이고 빠질 거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불안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하루 두끼님이 곽 기자 안경 좋다고 네, 안경을 평을 해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구매를 하셨다라는 아, 네. 그 저희 이번에 제작진의 제보가 예, 방금 들어왔는데 재난지원금 나온 걸로 네. 제 안경 제가 좀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네. 바꿀까 싶었는데 이번에 네. 좀 할인받아 바꿨습니다. 요긴 하네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네.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곳인데요. 여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원래 이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승인 반출에 대해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단체들은 지금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인데 이 민법에 따르면 이 특정 비영리 법인들이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 목적 밖의 활동을 하거나 허가 조건 어겼을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불붙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북 물품 반출 규정 위반이 맞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벌써부터 어떤 법리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그 논쟁이 아마 격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딱 거죠.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는 뭐 정말 갖다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날리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규정을 찾아낸 게 이거 같아요. 찾아내서 그러니까요. 이제 한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재판 사실은 될 좀 것 아마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논란이 그 격하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윤건영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네. 합의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는 위반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판문점선언 위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그 논리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국가 간의 조약 같은 거니까. 국내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네. 결국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북교류 협력법을 들고 나온 건데 그렇죠. 그렇죠. 좀 근거가 약하다. 이 지적은 좀 솔직히 이야기해서 피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로 여권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을 하는 만드는 방법이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비준 동의를 하면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권에서 판문점 선언 빨리 비준 동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판례 같은 게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그래서- 자유 범위이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뭐 실정법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그 일회성으로 막는 거와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차단하는 차원, 요 차원에 네. 아마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영리 단체의 등록을 지금 취소를 하는 네. 이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시 내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두 학교는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신입생부터 12년 만에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국제중 평가가 있는 경기 부산교육청과 논의해 지정기준 점수를 70점,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을 각 10점으로 잡았는데 이 5년 단위로 벌이는 이번 평가에서 두 학교 모두 탈락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또 이제 그 마지막 절차가 이제 교육부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교육부까지 동의를 하면 해당 중학교 쪽에서는 소송 들어가겠다. 소송하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자사고 지정취 서울대하고 네. 똑같은 그 거죠. 구조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뭐 설립 취지나 이런 데서 위반돼서 어떤 그 운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고 문제가 교육 차력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조영 교육감이라든지 그렇게 교육한 게 맞느냐 그런 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사다리였느냐 이거 자체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특수 목적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래서 국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학 실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특수 목적 교육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어지는 인터뷰가 좀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뉴스 3개 좀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